에이전트 쪽을 되게 누군가 가져갈 확률이 되게 높고 저희의 일상생활과 가장 먼저 접하는 인터페이스들을 애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GPT-4가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기는 하지만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모델은 이 서비스 전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컴포넌트인 거고 이런 모델들을 가진 회사들을 누가 줄 세울 수 있느냐 애플이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뒤에 모델이 2개가 있건 4개가 있건 다 시리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니까 사용자들이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LLM만으로 안 되는 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술에 대한 텀은 이제 RAG라고 하고요. 제가 좀 시연으로 보여드릴 건데 뒤에 모델이 똑같아도 RAG가 달라지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LLM과 AI 분야에서 이미 맨 앞단에서 뛰고 계신 분이죠. 올거나이즈의 이창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또 글로벌로 잘 나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국, 미국,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내년에 이제 일본 상장도 준비하고 있고, 투자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작년 이때 모셨을 때만 해도 그래도 뭐 IPO나 이런 게 나중 일 같았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내년이면. 네네네. 그러니까 뭐 실제 내년에 상장하는 거는 항상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나 목표는 내년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전선에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 애플이 발표한 WWDC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네. 솔직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애플이 이번에 공개한 혁신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뭐 통화 녹음 기능이다. 그러니까 별거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의 분들은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와 AI 확실히 애플이 이번에 뭔가 보여주긴 한 것 같다. 앞으로 유망한 것 같다. 거기까지 해요. 그래서 근데 저도 WWDC를 봤는데 이거 뭐 구글도 하는 거 아닌가?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리가 해줄 수 있었던 것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알렉사나 뭐 아니면 지금 스마트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거 집에 다 가지고 계시지만 잘 안 쓰시잖아요. 지금까지의 시리는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한정적이고 뭐 조금이라도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한정적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뭐 알람 맞춰줘, 뭐 지금 몇 시야, 날씨 어때 이런 거밖에 사실은 안 쓰잖아요. 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본격적인 에이전트의 시대, 특히 B2C 향의 에이전트가 엄청 크다고 보는데 그 시장에서의 승기를 누가 가져갈 거냐. 뭐 아무래도 이제 그건 빅테크일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이 기본적으로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거는 애플은 엄청 특이하게 완전 수직 통합화를 다 한 회사니까 뭐 애플 실리콘 칩에서부터 디바이스도 있고 그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OS도 다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뭐 소프트웨어도 다 자기가 통제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올라가는 이제 뭐 애플 뮤직의 서비스까지 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비즈니스 필요한 모든 버티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사실 애플이 이번 행사에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비유를 좀 해보자면은 예전에 게임 트레일러 나올 때 보면은 너무 멋있고 얘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근데 막상 게임을 실행하면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기존의 알렉사나 아니면 다른 스마트 스피커 시리가 해줬던 일들이 트레일러와 인게임이 달랐던 것처럼 좀 할 수 있는 게 한정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이제는 다 할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을 보여줬다라고 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아,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yes and no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러면 사용자들이 물어본 질문에나 뭐 이런 세팅은 어떻게 해? 이런 거 가능해 안 가능해? 물어보면 이제 그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일종의 AI 모델을 라우팅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식인데 이번에는 좀 똑똑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그 스코프를 약간 명확하게 해서 이 아이폰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 같으면은 이미 이제 몇천 개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유사한 거 다 답을 주고 못하는 건 이제 GPT에 갔다 와서 처리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스코프에 대해서 AI가 정말 사람처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이제 바운더를 잘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번에는 기계 안에 한정한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여기서 안 끝날 거고 하고 나면 챗GPT의 플러그인에서 보셨던 그런 에이전트들 사람이 맨날 쓰는 폰이니까
당장 예를 들면 내일 내가 급하게 어디 출장을 가야 되는데 뭐 어디를 중심으로 예산 얼마짜리 호텔을 뭐 보여줘봐. 그럼 보여줄 거고 예약해봐. 그럼 예약할 거고 이 핸드폰에서 이제 시리가 완전 그런 에이전트가 돼야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 대단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WWDC 발표 전까지만 해도 애플은 AI에서 뒤졌다. 네네. 이러면서 오픈 AI한테 종속될 것이냐, 중국에 종속될 것이냐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특이했던 게 시리 밑에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네네네. 뭔가 시리가 매니저고 얘는 팀원인 느낌? 그것도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애플을? 컨슈머 에이전트 쪽을 밑에 누군가 가져갈 확률이 되게 높고 그렇게 했을 때 애플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의 일상생활과 가장 먼저 접하는 인터페이스들을 애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매일 하는 인터랙션들, 그 다음에 이 이제 에어팟이나 여기서 이렇게 대화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통합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인터페이스의 길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GPT-4가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델은 이 서비스 전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컴포넌트인 거고 더군다나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여기서도 이렇게 엄청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이 보이고 오픈소스 모델도 성능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곳들이 다양해지니 결국 그러면은 이런 모델들을 가진 회사들을 누가 줄 세울 수 있느냐, 플랫폼 회사가 줄 세울 텐데 그 플랫폼 회사는 그러면 누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이제 사용자와의 접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애플이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거에서도 일단 사용자들과 어떤 인터랙션 하는지, 뭘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뭘 선택하는지, 이걸 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지 싫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실제 사용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질문의 난이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쉬운 거는 자기 모델로 가고 온디바이스 AI 모델은 어쨌든 용량의 한계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GPT-4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온디바이스는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모델의 역량이라는 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모델의 사이즈에 기본적으로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런 AI가 하는 기능들 다 디바이스에 넣을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라우팅 하이브리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때 어떤 경우에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제일 많은 데이터를 또 누가 가지게 될 거냐 그런 것도 이제 애플이 가지게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B2C 항으로는 똑똑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똑똑한 모델을 뭐 애플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 싸움이니까요. 네. 네. 근데 이 GPT-4 같은 경우는 워낙 똑똑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똑한 겁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라우팅을 GPT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뒤에 모델이 2개가 있건 사실 3개가 있건 4개가 있건 다 시리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니까 똑똑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GPT-4보다 덜 똑똑하다고 느낄 수 있는 뭐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으나 라우팅을 잘못한다. 원래 되게 복잡한 건데 그 온디바이스 모델 처리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답을 줘서 뒤에 GPT-4 오픈 AI 모델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왜 이 정도의 퀄리티 답밖에 안 나오지?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은 WWDC에 이제 애플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LLM 모델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앞에서 도와주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애가 더 똑똑해야 밑에 모델들을 여러 개를 거느리면서 아까 라우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은데 B2B 단에서도 그러면 모델이 아니라 그 외에 이런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사용자들이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한 LLM만으로 안 되는 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고객들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는 LLM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자라는 게 많았고 올해는 이제 그런 거 살펴보자라는 거 반 뭐 플러스 이제 실제 업무에 많이 활용하자 이런 상황인데 이때 기업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직원들의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고 AI를 똑똑히 잘 써서 이 직원들의 생산성을 10배, 뭐 100배 올리자. 그래야 이제 그렇게 하면 매출도 뭐 10배, 100배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때 가장 많이 필요한 일들이 뭐냐면 사내에 있는 되게 많은 방대한 양의 문서, 뭐 규제기관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방대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냥 물어봤을 때에 그 방대한 문서의 답을 잘 찾아서 A가 답을 잘 하게 하자라는 거를 이제 뭐 도메인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과제거든요.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술에 대한 텀은 이제 RAG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LLM을 학습하는데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막 매일매일 학습해서 쓴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뭐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국 시리에서 하는 게 이런 설정 어떻게 하냐, 뭐 이게 아이폰이 지금 이런데 이거는 뭐 어떤 경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플의 iOS 관련된 다양한 문서에서 있는 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도 RAG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B2B에서 쓰일 때는 RAG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쓰여지는 거고, 기업 고객이 어떤 도메인에 있냐에 따라서 사실 문서들의 특징 같은 게 너무 많이 달라서 이 도메인별로도 되게 특화된 RAG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RAG 이야기 요새 엄청 나오던데 네네네. 정확히 저는 이해가 아직 안 됐는데, RAG가 예를 들어 챗GPT에다가 검색해서 알려달라고 하면은 걔가 이제 뭐 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검색한 다음에 알려주잖아요. 네네. 그것도 RAG가 맞나요? 그것도 RAG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챗GPT가 어디 가서 하는 것도 RAG고, 다른 애가 챗GPT를 시킬 때 하는 것도 RAG고, 앞으로 붙을 수도 있고 뒤로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이트에 가서 크롤링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툴 같이 이제 뭔가 액션들이 있는 겁니다. 물어봤을 때 빙을 가서 검색하잖아요. 빙에 가서 검색 결과를 받아와서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LLM에 물어보는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식으로 뒷단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빙의 검색 결과를 쓰건 아니면은 사내의 문서에서 이제 검색한 결과를 쓰건 이제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동적으로 프롬프트가 쭉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LLM에 가서 LLM이 답을 하는 형태입니다. 아, 그럼 제가 LLM한테 물어보긴 했지만 네네네. 얘가 검색을 한 다음에 중간에서 또 이어주는 RAG가 누군가가 있는 거군요, 지금? 네네네. 거기도 이제 리트리버라고 하는 AI 모델이 있어요. 그 AI 모델이 밖에의 검색 결과에서 뭐 가지고 온 것들, 아니면 사내 문서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프롬프트 안에 그걸 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프롬프트가 제가 쓰는 게 다가 아니었군요. 네네네네네. 그걸 도와주는 게 RAG.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아닌 더 똑똑한 누군가가 있었던 거군요. 네네. 근데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LLM이 다 답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LLM의 학습에 쓰여지지 않은 지식들, 이게 외부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익스터널 날리지를 필요로 한 태스크들에는 RAG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RAG가 중요합니까? LLM 모델이 중요합니까? 태스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거, 두 번째는 물어본 거를 기반으로 요약해봐, 뭐 아니면 분석해봐. 요런 것들은 RAG가 훨씬 중요합니다. 뒤에 모델이 똑같아도 RAG가 달라지면은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뒤에 똑똑한 GPT-4가 와 있더라도 RAG의 앞단이 이제 리트리버에서 틀려버리면은 뒤에 모델이 아무리 똑똑하게 답을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근데 모든 태스크에 사실 RAG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메일을 작성해봐. 네, 이런 거는 뭔가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써내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LLM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애플 인텔리전스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회사들이 다 각자 갖고 있을 이 RAG들의 성능으로 진짜 우리 소비자들은 느끼는 게 달라지겠군요.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뭐 RAG 성능에 따라 어떻게 바뀌고 LLM에 따라 얘가 궁합이 어떻게 맞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리더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RAG 중에 어떤 RAG가 더 좋은지, 뭐 어떻게 평가하면 되는지, 뭐 평가해야 되는 그 테스트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가 다 쓰실 수 있게 이제 RAG에 대한 리더보드를 만들어서 이번에 공개를 했거든요. 금융 도메인만 하지 않았고, 여기 이제 금융 도메인, 공공 도메인, 의료 도메인, 법률, 커머스 도메인, 이렇게 5개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RAG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 평가하고 공개를 했어요. 제가 이거 그 기사로 나온 거 봤는데 올거나이즈에 들어가면 이제 뭐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리더보드가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LLM 성능이 아니라 이거예요. RAG 성능. 둘 다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은 여기에 RAG 크게 파서, 그다음에 리트리버, 제네레이션인데, 이 제네레이션은 그냥 LLM 모델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리트리버이 이제 저희가 막 계속 RAG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이 리트리버의 성능인 거고, 파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문서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건 테이블인데 이거는 뭐 종으로 되어 있네, 이거는 뭐 횡으로 되어 있네, 이제 여기까지는 뭔가 머지되어 있는 셀인데 이까지는 뭐 키에 대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뭐 값에 대한 거네, 뭐 이런 것들. 차트가 있으면 차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 차트는 뭐에 대한 걸 말하고 있네, 수사에서는 답을 하면 안 되네, 그럼 어디서부터 이렇게 목차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팠어. 뭐 또 AI 쪽에서는 다큐멘트 레이아웃 언더스탠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는 뭐 다큐멘트 인제스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 같은 건데, 그게 또 성능이 사실 리트리버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얘는 네. 여태까지 설명을 해주신 네. 리트리버랑 또 다르네요. AI가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문서가 어쨌든 오면은 이 문서들에서 어디까지는 목차고 어디까지는 뭐 본문이고 뭐 어디까지는 테이블이고 어디까지는 차트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 파싱을 잘 해줘야 리트리버가 이제 답변을 잘 찾아오겠죠. 리트리버 답변을 잘 찾아와야지 또 이 LLM 답변을 잘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서 따로, 리트리버 따로, 지금 제너레이션 따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걔를 지금 점수를 또 매겨서 쭉 보여주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막 데이터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 그래서 그 실제 점수를 좀 보시면은 요 5개 도메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2개가 적혀 있는데 여기 알리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저희 리트리버, 그다음에 저희 파서로 이제 파싱을 한 것들이고 이 뒤에 모델이 이제 클로드 3를 붙였을 때 이제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RAG에다가 GPT-4의 터보를 붙였을 때 이런 점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픈 AI 리트리버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AI 어시스턴트의 리트리버에다가 GPT-4 터보를 썼을 때. 와, 많군요, 이게. 뭐가.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고요. 이제 이건 업스테이지에서 나온 이제 인베딩 리트리버에다가 GPT-4 터보 모델로 한 거. 그 리트리버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랭체인이라고 있는데 이 랭체인은 뭐냐면 LLM 쪽에서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랭체인에 있는 리트리버를 가지고 GPT-4 터보로 붙인 거. 코히어라는 회사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 그럼 코히어 리트리버에 이제 커맨달 코히어 모델을 붙인 거. 네, 그다음에 Anything LLM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또 이제 리트리버에다가 뭐 GPT-4의 터보인 거, 뭐 클로드 3인 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들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대단히 뜨고 커지는 이제 시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용의 각 금융이면 금융, 뭐 공공이면 공공, 법률이면 법률 이제 이런 쪽에 에이전트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고 B2B로 컨슈머 쪽의 에이전트가 아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게 컨슈머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저거는 이제 RAG 벤치마크고, RAG 점수고, 아까 그 파서, 그 다음에 점수도 또 따로 나오는 건가요? 그 세 개가 다 결합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문서 좀 보여드릴 건데, 각 도메인별로 한 10개에서 15개의 문서를 넣어놓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얼마나 잘 맞게 나오는지를 본 거예요. 예를 들면 금융 쪽에서 1등 한 거를 보면, 정확히 0.866인데, 이건 예를 뭐 100개 질문에서 한 뭐 87개 맞췄다라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RAG에다가 GPT-4를 사용한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쪽, 뭐 의료 쪽, 법률 쪽, 커머스는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1등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네. 보시면 이제 오픈 AI 어시스턴트 GPT-4 터보. 도 그렇고, 그 각 영역별로 해서 이제 이 점수를 이제 본 것들이고요. 그럼 저기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를 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 뭐가 더 좋은 답인지 이런 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메인별로 이제 문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금융 쪽 도메인에 뭐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인가 요건 및 절차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그럼 이게 기대한 정답이에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모두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8조에 근거해서 금융위원회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근데 인가 요건 및 절차는 차이가 있는데 최저 자본금이 시중은행은 1,000억이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250억이고. 네. 그다음에 비금융 주력자 주식 보유한도도 차이가 있고 이게 시중은행은 4%고 지방은행은 15%고. 누가 쓰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검수를 한 겁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뭐 문제의 퀄리티와 답변의 퀄리티를 다 확인받고, 네, 이렇게 다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최적의 답변인 것 같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샘플을 만들어 놓으신 거군요. 그 답 자체는 이제 요 문서에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인가 방식 및 절차. 이쪽에 보시면 뭐 시중은행 뭐 250억 원, 뭐 4% 요런 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답이 맞냐 틀리냐는 어느 일반도 알 수 있고 이게 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검증을 받고 네, 해서 여기에 이제 이 질문과 이 답변이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이제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첫 페이지 설명드렸던 컨비네이션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 리트리버 RAG는 어떤 회사 거고 뒤에 모델은 뭐 GPT고 클로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실제 답변들 다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RAG에다가 GPT-4 터보를 했을 때 이렇게 답이 쭉 나왔고. 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답이고, 저희 거에 이제 이거는 그냥 GPT-4로 했을 때 답변이 좀 더 길게 나왔는데, 어쨌든 뭐 다 맞는 거고. 아니, 몇 점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맞다 틀리다로 가는 거군요. 네네네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뭐 몇 퍼센트 코어 관계 다 잘 들어갔는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보면 이 문제는 쭈르륵 다 대부분 다 잘 맞췄는데,
틀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건 이제 Anything LLM이라는 데서 나온 RAG에다가 GPT 3.5 터보를 붙인 건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죠. 그 차이점은 주로 관련 법규 및 규제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Anything LLM에서 나온 RAG가 일단 답변의 후보를 다 떨어뜨렸으니까 뒤에 되게 똑똑한 모델인데 클로드 3 오퍼스를 했을 때도 답변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제공해주신 자료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인가 요건 및 절차 차이점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이 결국은 모델에 주는 프롬프트에 정답이 포함되어 있어야 어쨌든 모델이 답을 잘 하고 말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주는 거에 답변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모델은 똑똑하게 말한 거죠. 모델은 안 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RAG가 안 줬고 이제 모델은 그래서 없다. 이제 이건 틀린 거죠. 예전에 설명을 해주셨을 때 리트리버가 하는 역할이 이제 잘 검색해갖고 얘가 찾아갖고 이제 던져주는 역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아까 그 문서의 4페이지에 있다는 거는 RAG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못 찾아갖고 제대로 못 던져준 거군요, 맞습니다. 모델한테. 그다음에 이건 공공 쪽에 보시면은 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티웨이 항공, 뭐 항공훈련센터에 진행되는 뭐 객실 승무원, 연간 수용 뭐 가능한 훈련생의 수는 얼마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의료 쪽은 뭐 유행성 각 결막염의 주요 병원체와 임상적인 증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률 쪽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알선 수재죄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이며 이는 언제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전문가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대답인지 아닌 건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런 문서를 보면 이거는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고 수수가 퇴직 후 이루어지는 해라는 문제 사건. 근데 이거가 어떤 문서인지를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 행정부 판결문 해서 이제 주문 있고 청구 취지, 항소 취지,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고요. 요 질문이 얼마나 말이 되는지, 답변이 틀리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사람이 검증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도메인의 이 질문과 이 답변이 이제 어떤 문서에서 뭐 이렇게 나온다. 네. 이런 것들은 다 있고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몇 개의 문서들이요. 다 저거 기자들이 보고서 기사 쓰는 원본들이거든요. 보통 그거를 이제 잘 해석해서 기사를 잘 쓰는 게 기자의 그 능력치 중에 하나인데 그거 다 제가 하네요. 근데 되게 도메인별로 정말 문서가 엄청 달라가지고요. 이건 커머스. 그래서 뭐 국내 리세일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인 C2C 형태 거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공된 플랫폼의 특징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고객사랑 많이 해보면 정말 문서들의 특징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융 쪽의 문서를 보면 일단 숫자나 이런 표, 차트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데서 답이 있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테이블이나 차트나 막 이런 거에서 이 리트리버가 되게 실수나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기술들이 아직 이제 잘 안 돼 있어서 파서의 역량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파서와 리트리버가 이걸 잘 해줘야 실제 현업에 쓸 수 있는 게 나온다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이 금융은 이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률 쪽의 문서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실제 뭐 판결문 같은 근데 이런 문서들이 되게 많고 이 판결문에서는 이 사람이 뭐 무엇을 잘못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차트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지만 복잡한 로직을 잘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만약에 의료나 이런 쪽을 보면은 이제 위식도성 역류 질환인데 그러니까 뭐 요런 형태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뭔가를 질문했을 때 답변이 이 그림 안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계인지 아닌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걸 해석한다고요? 이런 것들도 질문하면 이제 답변을 잘 하려면은 요 이미지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고 어디를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쨌든 검색에 걸리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파서와 리트리버의 성능이 실제 물어봤을 때 답변이 얼마나 잘 정확하게 완결적으로 나오냐를 되게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Anything LLM 이런 거 보면은 클로드 3 붙였는데도 뭐 제공되지 않아서 답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RAG 성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럼 파서가 이 지금
그림이 얘가 물어본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라고 찾은 다음에 그걸 리트리버가 잘 정리해서 던져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서가 이렇게 문서가 올라왔을 때부터 네. 요 차트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잘 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군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이 위식도성 역류염의 정확하게 식도의 어떤 부분인지 이제 그러면 이쪽 이미지에 답변이 있으니까 요 이미지 쪽을 보여주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까 파서가 미리 정리해 놓는 거예요? 네네. 파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그 문서가 올라왔을 때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때 어디서 어디까지 테이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차트, 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거기에 맞게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면은 설명을 넣고 테이블이면은 아까 예를 들면 뭐 요런 것들에서 이제 더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뭐 지금 리세션의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막 연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요런 것들이 이게 딱 테이블로 인식이 돼서 요거의 이제 이 값과 이거의 값과 이 두 개의 키에 대해서 이제 몇 프로다 요런 것들이 잘 파싱이 돼 있어야 뭐 2000 몇 년도에 리세션 리스크는 얼마나 되냐 이 테이블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가 이제 파서가 하는 건 거고 물어봤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서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에 쫙 해놨다가 미리 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서 이제 미리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물어봤을 때 그때 물어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라그랑 이제 LLM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LLM도 멀티모달이면 저거 해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던져주기만 해도 걔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이미지 한 장을 주고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자전거에 볼트를 새로 쪼아야 되는데 이 자전거의 안장을 내 키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이미지를 주고 하는 건 멀티모달 모델이 다 잘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서 안에 들어갔을 때는 문서 안에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막 리얼타임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이제 그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해석하고 하는 데에는 여전히 멀티모달 모델이 쓸 수는 있는데 문서가 이렇게 쭉 왔을 때 한 번에 쫙 다 처리하고 하는 건 이제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점수는 네. 한 문제당 몇 점이 아니라 얘가 얼마나 많이 맞췄느냐로 맞습니다. 점수가 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법률 쪽에 뭐 100개, 그다음에 공공 쪽에 뭐 100개, 커머스 도메인 100개 뭐 이렇게 쭉 이제 질문 답변이 있고 요거 다 다운받아 다 이렇게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는 라이센스고 이걸 가지고 모델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까 보셨던 점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점수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네네네. 여기서 지나가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리더보드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요새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허깅 페이스 점수 나오잖아요. 모델마다.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뭐 1위를 차지했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막 그래도 GPT-4, 뭐 클로드3 이런 게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예요? 1등을 하면은 제일 좋은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되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허깅 페이스에서의 리더보드 1등을 하는 데에 너무 최적화된 나머지 되게 일반적인 모델의 성능은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게 뭐 아예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 1등을 하는 데에 맞춰가지고 학습을 막 시켜 놓으면은 산업에 쓸 때는 거기에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로직 KOR이라고 좀 더 일반적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와서 이제 지금 그것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도 문제나 이런 게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럼 거기에 맞게 훈련을 시키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좀 맹점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기출 문제만 열심히 풀면은 그 기출 문제는 진짜 잘 풀지만 정말 넓게 쓸 때는 얘의 성능을 대변해 주는지 100% 매칭되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군요.